이번 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주목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만 나오게 되면 그동안 좀 부진한 것 같았었던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경제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썩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제 확정 짓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5월달에 금리 인상이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을 확정 짓는다는 거에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고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적자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5년 만에 분기 적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자가 없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됐었고,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서도 적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적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방위 산업에 걸쳐서 모든 부분들이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진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개인들의 순매수 중에서 44%가 비투라고 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많이 자금이 몰려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증권사들은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건 이 개인들의 순매수 한 절반에 가까이 해당되는 44% 정도가 비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 들어갔는지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조정에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생기죠. 왜? 윈도우 드레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는 대체적으로 좀 주가를 올려서 끝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국내 증시 상황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 조정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크게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이제 증시 반등이 좀 제대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가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대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피자, 보잉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도 실적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기업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좋다라고 한다면 또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번 주에 제법 많이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들을 지금까지도 보여왔었고, 또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또 시장의 예상치가 일단은 하향 수준으로 지금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기대감들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이 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기대치들이 많이 낮아졌다는 부분들은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얘네들이 이걸 예상해서 시장 예상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낮아진 실적보다도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경제지표랑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주에 경제지표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행 GDP 이 부분도 조금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예상치가 전부 다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구재 주문 역시도 지금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 내구재 주문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비자 신뢰 지표도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예상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어떤 경제 지표들이 다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근원 이제 그 PC라고 하죠. 이 물가지표, 개인 소비 물가라고 봐야 되죠. 이제 이 부분들이, 뭐 거의 비슷하다. 전달에도 이제 0.3% 정도 상승했는데, 이번 달에도 0.3% 정도 상승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경제지표 상황에서는 뭐 그다지 썩 좋지는 않지만, 물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5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이번 5월에 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90% 정도 예상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번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네, 금리 인하가 빠르면 여름부터라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름부터라 하면은 6월 지나서요. 한 8월 달 정도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요, 7, 8월 달에, 네, 금리를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6월 달까지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럼 올해는 금리 인하 없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만약에 금리 동결이 있다 그러면은 늦지막히, 뭐, 12월이나, 네, 이쯤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이 상태만 해도 괜찮아요. 0.5% 인상되거나 동결되거나 이 정도만 나가도 시장의 충격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더 이상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미국 나스닥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쪽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네, 어떤 리스크에 놓여져 있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만 감안하시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어닝 시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2600 돌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2500포인트를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네, 주가가 좀 힘을 써주면 반등도 가능하다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외교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러시아와의 어떤 충돌, 그 다음에 중국과의 충돌. 야, 이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린 건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부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중국 쪽에서 소비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판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리오프닝 관련주도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악재들이 이렇게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툭 떨어지는 이런 악재 속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끌어질 것이냐. 특히나 이제 한미 간의 그 정상회담 이 결과가 내용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발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민감한 부분을 계속 안고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이게 조금 답답한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아직까지는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부디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들은 올라가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런 시기에 네, 이런 악재를 통해서 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대신에 이제 이런 악재 국면은 어쨌든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진 시점이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네,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여전히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네,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좋게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이런 상승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리스크인데, 외교적 리스크인데, 이것만 조금, 네, 잘 되면,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15년 만에 분기 적자로 돌아설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증권가 쪽에서는 2분기에 전체 회사가 적자를 보게 될 것이다. 자, 반도체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에 적자가 네,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15년 만에 네, 적자 상황이 진행되게 될 테고 또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 전방위에 걸친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런 전망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지금이 최악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1분기 아니면 2분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분기 아니면 2분기의 최악이다.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지나면서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는데 이게 조금 빠르게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면은 2분기에 적자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조금 더디게 흘러가 버리게 된다라면 2분기 적자를 기록하고 3분기부터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증권사들 상황을 보게 되면요. 2분기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1조 3천억 가까이 손실이 나올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SK증권은 600억 원, 그 다음에 이베스트는 4천억, 삼성증권은 3천억 정도 손실 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이투자증권이 1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내보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한 3천억 정도 전후에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긴 합니다만 반도체 상황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서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적자로 들어서게 된다라면은요, 뭐 부품주라든지 장비주, 뭐 전체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과연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이건 아직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나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더 낮추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적자 상황이 나올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적자 전환 전망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역시 반도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마트폰 같은 부분에서도 뭐 더 엄청난 호재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실적의 어떤 반등 구간, 이 시점을 놓고도 지금 2분기에 바닥을 찍은 뒤에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제 더 뒤로 가야 된다. 뭐 내년이나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는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지배적인 의견들을 본다면 3분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실적이 개선돼서 갑자기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터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네.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버리게 되면은 올해 특별배당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론데, 특별배당은 받으려면은 현금 잉여금이 많아야 되는데 이익이 쌓이지 않고 적자가 나버리면 특별배당 받기가 조금 어렵죠. 네.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지나갈 때는 특별배당을 좀 짭짤하게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실적이, 이거 잘 받쳐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자, 한 2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올해 실적이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뭐,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소진돼야 되고요. 감산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천천히 봐야 된다. 어쨌든 회복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주가가 더 떨어진다기보다도 오르진 못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바로 올라가진 못한다. 하지만 더 떨어질 이유도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곧 좋아질 텐데 지금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관련 종목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조금 천천히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빅테크 쪽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라면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요겁니다. 지금 코스닥 개인들의 순매수가 44%나 비투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자, 개인들은 올해 들어서 6조 1200억 정도 들어왔는데 비투 같은 경우 신용거래가 2조 7천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3월달 이후부터 늘어난 거죠. 3월달 이후부터 신용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게 2차전지 쪽으로 몰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개인들 투자금의 대부분이 2차전지로 유입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개인 순매수 상위 1위에서 6위까지가 모두 2차전지인데 개인 자금 3조 원대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개인 자금이 3조 원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비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75.8%라 되는데 76% 정도가
네,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투자한 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자금들을 받아서 올려줄 만한 뭔가 대단한 움직임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또 다른 큰 자금들이 들어오긴 좀 어렵죠. 지금 개인들만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테슬라의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경고 메시지 뭐 등등등 공매도 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금의 유입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금 2차전지주 과열 경고등이 켜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쏠림 현상. 그래서 지금 보면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코스닥 상장사는 3곳인데 모두 2차전지 사업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곳이다 되어 있죠. 자, 지금 2차전지로 간다, 뭐 2차전지 한다,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 이런 거 가지고서 뭐 급등해가지고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막 달라붙고 있는데 빨간 탁지 붙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지금 B2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2차전지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도 단기간에 막 몇백 프로씩 급등하니까요. 그래서 그 위에서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의 이 변동성 대응에 대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샀어. 그러면 많이 밀리더라도 뭐 누가 내 거 뺏어갈 일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수익 중이야.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꼭지에서 샀는데 B2예요. 근데 변동성이 한 20% 30%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반대매매 또는 반대매매에 대한 어떤 걱정 또 손실이 늘어난 것에 뭐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약간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성 그것만 보이더라도 B2가 우르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B2는 견디기 어려워요. 네, 뭐 40%, 30-40%만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는 거고 반대 매매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자, 밑에서부터 한 500%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한 30% 까였어. 그래도 여전히 밑에서 산 사람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위에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40% 까이게 되면은 바로 반대 매매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을 충분히 받고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은 네, 개인 중에서 이제 비투한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2차전지 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 커지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단기에 많이 올라갔다는 게 문제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단계 많이 올라가서 이 가격대가 지금 뭐 수년 후의 것을 끌어당겼다. 앞으로 뭐 실적이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향후 몇 년치 걸 갖다 끌어썼는데 그럼 몇 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B2가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 흔들려 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잡아서 들어가시는 거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2차전지로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산업이 계속 커진다라면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에 왔을 때 매수해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가격도 매력적이다.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네,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에 달려 있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B2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요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올라갈 때 더 올라가더라도요 한 번 정도는 흔들고 간다는 거. 그 흔들림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여유 자금이겠죠. 네, 나의 자금으로 내 돈으로 투자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 투매가 나타나서 단기적 변동성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참고들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 네,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주목해라.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잘만 나오면 일단 우리도 한숨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올라가면 뭐 분위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외교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다른 걸로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네, 다른 것들로 이제 실적 좋아진다라든지 실적은 다들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는 15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인가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감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것인지와, 네, 반도체 업황이 말들이 많아요. 뭐 늦게 된다, 빠르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전환이 일단 되기만 한다라면 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들 순매수가 44%가 비투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2차전지 쪽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단계 많이 오른 종목들 주의하시기 바라고, 단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비투가 많이 들어왔다면 흔들어주는 그런 어떤 변동성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높은 데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당신의 돈을 가장 빨리 날려버리는 방법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도 아니면 모식으로 위험에 거는 것이다. 즉 리스크에 거는 거죠. 리스크한 종목들 매수하게 되면 빠르게 돈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가 큰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네,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 방송 있죠? 네. 또 무료 방송에서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네, 그런 것들 또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